자, 여러분들 교과서 몇 페이지를 가시느냐면은 527페이지를 갑니다. 527페이지 등기 신청 행위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1번은 그냥 시험에 이제 보통 보면은 그냥 10년에 한 번 나온다 요렇게 생각을 하세요. 이건 이제 너무 쉬운 거니까. 그러니까 오른쪽에 태안은 그냥 통과시키면 되고, 여기서 조심할 거는 민법상 조합만 조심을 하면 돼요. 민법상 조합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 없다. 그럼 민법상 조합이 등기하기 위해서는 조합 명의로 등기를 한다. 조합원 전원 명의로 등기를 한다. 전원이니까 단독 소유다, 공동이다, 공동이니까 공유로 한다, 합유로 한다, 합유. 이러면 딱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3번으로 내려오세요. 등기 신청인 이렇게 나와 있거든.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 이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잠깐만 열이라 보세요. 그래서 제목을 제가 먼저 이야기하면 당사자 신청주의거든. 그래 됐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단독 신청이 있고 공동 신청이 있어요. 그럼 공동 신청은 의무자와 권리자가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각각의 등기마다 의무자 권리자를 한번 찾아가 보는 겁니다. 그럼 이걸 학문적으로 잠깐 설명해 놓고 공부를 해야 되거든. 그럼 요리로 잠깐 와보세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자, 요렇게 되어졌어요. 그럼 요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하고 라고 매매를 합니다. 매매라면 갑은 매도인, 등기 무슨 자? 의무자예요. 을은 매수인, 등기 권리자입니다. 그럼 이따 볼 때 제가 써놓고 할게요. 매도인이 있고 매수인이 있거든. 그러면 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왜 매도인이 의무자냐? 그걸 이제 학문적으로 설명을 해보면 자 보세요. 실체법이 있거든. 실체법은 민법입니다. 절차법이 있거든. 등기법이에요. 그럼 출처인이 물을 때는 등기법을 묻습니다. 등기법. 그러면 민법상의 의무자가 누구냐? 등기법상의 의무자가 누구냐? 민법상의 권리자가 누구냐? 등기법상의 권리자가 누구냐? 요래 되어서 써놓고 공부를 할게요. 요게 등기, 협력, 의무를 지는 자. 요거는 등기, 청구권을 행사하는 자. 요거는 등기를 함으로써 권리가 소멸하는 쪽, 불이익을 보는 쪽. 등기를 함으로써 권리가 발생하는 쪽, 이익을 보는 쪽. 그러면 요거부터 먼저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 이랍니다. 등기를 신청할 때는 각종의 서류를 제출해야 돼요. 그럼 이 서류는 주로 의무자가 제출한다, 권리자가 제출한다, 의무자가 다 제출합니다. 그럼 서류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인감증명서와 등기필정보입니다. 그럼 인감도 의무자가 제출해요. 등기필정보도 의무자가 제출해요. 그 다음에 주민등록등본도 제출해야 돼요. 그럼 요 글자를 해석을 할 때 이랍니다. 매도인, 매수인이라면 매수인이 매매 대금이 넘어갔지. 그러면 갑은 매매 대금을 받았다면은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절차에 필요한 각종의 서류를 갑이 발급해 줘야 된다. 안 된다? 인감을 발급해 줘야 되고 등기필정보를 제공해 줘야 돼요. 그게 등기 협력 의무를 지는 자. 그럼 이 사람은 매매 대금 줬으니까 등기 달라? 요게 등기 뭐다? 청구권. 자, 그럼 여기서 등기 협력 의무를 지는 자는 갑입니까? 을입니까? 갑. 등기 청구권을 행사하는 자는 갑입니까? 을입니까? 을. 됐죠? 그럼 지금 요 라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누구다? 소유자가 갑이라는 소리는 사용, 수의, 처분할 권리를 누가 갖고 있다? 갑에게서 이제 등기가 이래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사용, 수의, 처분할 권리가 없어졌지. 요걸 권리가 많은 쪽, 소매라는 쪽을 뭐라고 부른다? 의무자. 그러면 요 사람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자가 된 거예요. 소유자가 됐다는 게 사용, 수의, 처분할 권리가 생겼다, 안 생겼다? 요게 권리가 뭐다? 발생. 그러니까 이쪽이 무슨 자고? 권리. 그러면 이게 너무 쉬운 건 등기는 항상 되는 쪽이 권리자다, 이 말이에요.
됐죠? 그러면 여기서 죄송합니다. 권리가 소멸하는 쪽은 갑입니까? 을입니까? 가. 권리가 발생하는 쪽은 갑입니까? 을입니까? 을. 그럼 이걸 문자로 해야 되는 문자. 그러면 실체법상의 의무자가 누굽니까? 가. 절차법상의 의무자가 누굽니까? 가. 요게 같아 다르다? 같이. 그러면 실체법상의 권리자가 누굽니까? 을. 절차법상의 권리자가 누굽니까? 을. 같아 안 같아? 같아. 그럼 이걸 연결시키면 실체법과 절차법상의 의무자, 권리자는 일치한다. 오도와이더 오. 그러나 반드시 일치한다면 O 덱스다 X. 여기에 예외 하나 있는. 그럼 그 예외를 시험에 내는 거예요. 예외. 오케이? 네. 그러면 이리 오세요. 자, 요렇게 되었죠. 됐죠. 자,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자, 요거 호칭 정리합니다. 호칭 정리. 자, 요거 알면 오늘 초탕사드립니다. 갑은 자, 시작. 어른 시작. 어른 시작. 병은 시작. 자, 지금 채무자 채권자라고 말한 분은 합격입니다. 합격입니다. 자, 갑하고 을하고 매매하죠. 이쪽이 매도인, 등기, 무선자, 의무자, 을이 뭐다? 권리자. 그 다음에 이쪽이 무선자? 채무자. 이쪽이 무선자? 채권자. 이게 항상 갑을병이 나오면 요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맞죠? 네, 정리합니다. 갑하고 을하고 했는데 보세요. 매도인, 의무자, 매수인, 권리자잖아요. 근데 아직 등기는 안 가져왔어. 이 상태에서 을이 병하고 또 매매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쪽을 시작. 채무자. 이쪽을 뭐다? 채권자. 그럼 갑일병이 났죠? 키는 갑입니까? 을입니까? 병입니까? 을이죠, 그죠? 을. 자, 보세요. 그 말은 요 등기를 누가 안 받아오고 있다? 을이 안 받아오고 있으니까 병이 요 등기를 대위 신청할 수 뭐다? 있다.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대위 신청한다는 말은 등기 청구권을 행사한다는 갑입니까? 을입니까? 병입니까? 병. 등기 청구권을 행사한다는 누굽니까? 병. 등기는 누구로 됩니까? 그러면 권리가 발생한 적은 누굽니까? 자, 요거는 같죠? 이거는 같아 다르다? 다르지. 그럼 채권자 대위 신청에서는 의무자 권리자가 같아 다르다? 다르다. 그래서 이걸 시험에 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채권자 대위 신청에서는 정합니다. 등기 청구권을 행사한 자는 누구다? 병. 등기 부상의 권리가 발생한 자는 누구다? 이해했죠? 같아 다르다? 다르지. 그래서 이걸 시험에 내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자, 이거를 작년에 시험 낸 거 해볼게요. 갑, 을, 병 이렇게 했을 때 등기가 갑에게 남아있어서 병이 을을 대위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였다면 절차법상의 등기 권리자는 병이다. 오덱스다. X. 절차법상의 등기 권리자는 시작. 을이지. 실체법상의 권리자는 누구다? 병. 등기 청구권을 행사한 자가 실체법이죠. 실체법. 근데 소유자는 누구다? 같아 다르다? 다르지. 이제 됐다 안 됐다? 되지. 다시 합니다. 등기 청구권을 행사한 자는 누구다? 병. 권리가 발생한 자는 누구다? 같아 다르다? 요거 이해됩니까? 그럼 요거를 가져옵니다. 실체법상의 권리자는 누구다? 병. 절차법상의 권리는 누구다? 그럼 실체법을 묻는다. 절차법을 묻는다. 그러면 요걸 을이라고 쓰면 뭐다? O. 요거를 병이라고 쓰면 뭐다? X. 요거를 묻는다 이 말입니다. 출제 이유는. 맞아요. 네. 됐어요. 그럼 책으로 가입시다. 527페이지를 갑니다. 동그라미 1번에 칠판을 다시 볼게요. 자, 칠판에 그 위에다가 빈 공간에다가 요거를 썼어요. 갑, 을, 병. 요거를 썼어요. 그 공동신청 옆에 빈 공간 있죠? 거기다 써놓으면 나중에 혼자서, 사모님 제일 위에다 쓰지 말고, 요 3번 옆에다가 쓰면 공부하기가 쉽죠? 3번 옆에. 아니, 괜찮아. 3번 옆에다가 쓰면 되지. 맞죠? 네. 이제 3번. 제가 말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됐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갑니다. 이제 동그라미 1번으로 갑니다. 실체법상 일이 나오죠? 그러면 이제 민법 등 실체법 등 등기 협력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등기 청구권을 가지는 자를 말하며 실체법상의 등기 의무자는 등기 청구권에 대하여 등기 신청에 협력해 줄 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한다. 찾았습니까? 네. 그럼 지금 이제 요 두 개죠. 요거도 요 두 개. 맞죠? 네. 그 밑에 내려오세요. 절차법입니다.
첫째 줄 끝에 등기기록상의 권리에 취득 이익을 받는 자 찾았어요? 네. 한칸 밑에 권리를 잃게 되거나 불이익을 보는 자 찾았죠? 네. 그럼 여기서 권리가 소멸하는 쪽, 권리가 발생하는 쪽 맞다 안 맞다? 맞지. 그 딱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으로 갑니다. 요게 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절차법과 등기구름에는 일치하나 자르세요. 그럼 일치하나 일어나죠. 그럼 반드시 일치한다면 OX다 X. 그러면 매도인이 등기 인수 청구권의 등기나 채권자 대리인한 경우에는 일치하지 시작 않는다. 이랍니다. 됐어요? 네. 통과. 한 장을 넘길게요. 그럼 이제 제일 위에 나와 있는 건데 요거를 요것만 딱 공부를 해볼게요. 요것만 공부를 해볼게요. 제가 왜 이거를 해야 되느냐 하면은 출제위원이 시험 문제를 낼 때는 문자로 내거든. 그 문자를 쭉 이어서 이뤄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요리로 오세요. 몇 가지 해볼게요. 자, 설정 등기가 있고, 말소 등기가 있고, 말소 회복의 등기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가등기가 있어요. 그럼 요까지만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리로 오세요. 소유권이 있고 소유권 외입니다. 외. 그럼 소유권 외 이러면은 재산권이 있다, 지역권이 있다, 전세권이 있다, 임차권이 있다, 저당권이 있어요. 자, 저당권이 있어요. 됐죠? 그럼 답을 이야기합니다. 요 5개의 의무자 권리자는 동일합니다.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한 개만 딱 알면 모든 게 해결이 다 돼버리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러면 요리 오세요. 자, 요렇게 되어졌어요. 자, 요리 옵니다.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그럼 소유자가 갑이라는 소리는 이 부동산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를 누가 갖고 있다? 갑. 그러면 갑이 을에게 전세를 줄 수 있다, 없다? 있죠. 그럼 요 집주인 있죠, 집주인. 집주인을 자, 시작. 전세권, 시작. 설정자. 그럼 세입자를 시작. 전세권자. 그럼 한 말 해볼게요. 전세 뭐 시작 전세권 설정자 전세권자 저당이면 시작 저당권 설정자 저당권자 지상이면 시작 지상권 설정자 지상권자 답은 같아 안 같아? 그러면 갑이 을에게 전세를 준다는 말은 갑은 이 집을 을에게 비워줘야 돼 안 비워줘야 돼요? 비워준다는 말은 사용 수익할 권리가 없어지지. 맞아. 그럼 권리가 소멸이다, 발생이다, 소멸. 그러니까 이쪽이 무슨 자, 의무자. 그러면 을은 전세, 요 집에 전세돼서 살아야 안 살아? 살아. 그러면 사용 수익할 권리가 생겼다, 안 생겼다? 생겨. 그 요쪽이 무슨 자, 권리. 그러면 요게 전세권 무슨 얘기다? 설정. 그러면 전세권 설정 등기할 때 전세권 설정자가 무슨 자, 의무자. 전세권자가 무슨 자, 권리. 전세금 끝났다면은 이거 지워야 돼, 안 지워야 돼요? 그럼 지운다는 건 이 사람은 권리가 발생이다, 소멸이다? 소멸. 이쪽이 무슨 자? 그럼 집은 다시 갑에게 돌아갔다, 안 돌아갔다? 그럼 이 사람은 사용, 수익할 권리가 다시 찾았다, 안 찾았다? 찾았지. 그럼 이쪽이 무슨 자? 권리. 됐죠? 그럼 이게 무슨 등기? 말소. 됐다, 안 됐다? 됐지. 이거는 시험에 안 나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이리 오세요. 자, 보세요. 전세금이 얼마다? 1억. 그럼 요 사람이 시작. 의무자, 무슨 자? 권리. 자, 이제 전세권이 선정이 됐어요. 근데 전세금이 1억에서 2억으로 정액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5천으로 감액할 수 뭐다? 있다. 그럼 정액과 감액은 반대다, 반대다? 반대. 그럼 정액이겠죠. 의무자는 갑입니까? 을입니까? 이 사람이 의무자예요. 이 사람이 권리자예요. 제가 이거 지금 1000번째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이거를 알기 쉽게 설명하면 이 말입니다. 집주인은 집주인입니다. 전세금 1억을 받고 있지. 근데 2억으로 올린 거예요. 맞죠? 그럼 집주인은 1억을 더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죠. 그럼 받은 돈은 얼마입니까? 2억. 등기부는 얼마로 돼 있다? 1억. 그럼 올려 받으면서 1억에서 2억으로 변경 등기를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요? 해줘야지. 그러면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1억을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1억을 더 올려달라고 그러거든. 그럼 올려줬지. 1억을 더 줬다, 안 줬다?
그럼 세입자는 중거는 얼마다? 2억. 등기부는 얼마로 돼 있다? 1억. 그럼 올려주면서 집주인한테 2억으로 변경 등기 해달라고 해야 된다, 안 된다? 해. 이건 알기 쉽게 설명해요. 이제 학문적으로 설명합니다. 세입자입니다, 세입자. 자, 아까 전에 그랬죠? 이익을 보는 쪽, 불이익을 보는 쪽입니다. 이익을 보는 쪽이 무슨 자? 권리자. 불이익 보는 쪽이 뭐다? 의무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세입자입니다, 세입자. 1억짜리 전세 살고 싶습니까? 2억짜리 전세 살고 싶습니까? 1억은 반지하라니까. 2억이 돼야 지상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중요한 겁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1억짜리 전세 살고 싶어요? 2억짜리 살고 싶어요? 2억짜리 살고 싶은 겁니다. 1억짜리 가방 들고 다니고 싶습니까? 2억짜리 가방 들고 다니고 싶습니까? 2억짜리입니다. 오케이?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세금이 정해졌다는 거는 이 사람은 좋아진 겁니다. 그냥 우리가 제 말대로 모든 거는 등기부상에서 학문적으로 등기부상에서 따져야 되는 거예요. 등기부상에서. 그러면 이 사람은 막말로 말하면 등기부 아닙니다. 1억인데 2억으로 올려달라고 그러니까 적금 다 깨가지고 1억 더 마련해가 친척한테 빌리가 1억 마련해가 줬다 안 줬다? 눈물을 흘린다 안 흘린다? 그거는 아무 우리하고 관계가 없어요. 근데 1억에서 2억짜리를 살게 된 거라. 그러면 등기부상에서는 좋아진 거다 나빠진 거다? 좋아진 겁니다. 오케이? 네. 꼭 기억했다 안 했다? 꼭 기억하세요. 지하에 살고 반지하에 살고 있다. 제가 지난번에 이런 말 했잖아요. 1억짜리 전세 살고 싶어요? 2억짜리 살고 싶어요? 그 2억짜리가 그만큼 더 좋은 집에 살게 된 겁니다. 그럼 나중에 찾아갈 때 1억 찾아가는 게 좋아요? 2억 찾아갈 때가 좋아요? 더 좋아진 겁니다. 나빠진 거 아닙니다. 이해했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감액은 그러면 반대다, 반대이다, 반대. 그럼 이쪽에 의무자, 이쪽에 권리. 그런데 이제 눈물 납니다. 시험에 물을 때는 이 용어를 묻습니다. 이 용어를. 그럼 정리합니다. 전세금 정액으로 인한 변경 등기를 신청할 때 전세권 설정자가 등기 의무자, 전세권자가 등기 권리다. 오더와이더 오. 전세금 감액으로 인한 변경 등기를 신청할 때 전세권자가 등기 의무자, 전세권 설정자가 등기 권리다. 오더와이더 오. 이거를 묻는 글자를 묻는 겁니다. 가불로 묻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제 자 요거 맞추면 이제 합격입니다. 건저당권의 채권 최고액을 정액하는 변경 등기를 신청할 때 건저당권 설정자가 등기 의무자, 건저당권자가 등기 권리자. 오더와이더 오. 답은 요 글자가 저당이면 저당권 설정자, 지상이면 지상, 글자만 바뀌면 되는 거예요. 그럼 답은 전부 다 같아 안 같아? 같아요. 답은 똑같단 말이에요. 호칭만 바뀌면 되는. 전세면 전세권 설정자, 저당이면 저당권 설정자. 됐다 안 됐다? 됐죠. 됐죠. 그럼 요거 해결했다 안 했다? 했어요. 네. 그럼 요 두 개를 해결을 해볼게요. 자, 이리 오세요. 아니, 저거 이제 연습만 하면 됩니다. 자, 칠판을 봅니다. 칠판을 봅니다. 이전 등기입니다. 말소 등기입니다. 말소 회복의 등기입니다. 1번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소유자. 갑이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이쪽이 무슨 자? 무슨 자? 권리. 자, 그런데 이 등기가 원인무효입니다. 원인무효니까 지워야 돼, 안 지워야 돼요? 지우면 지웠지. 그럼 이 사람은 권리가 발생이다, 소멸이다? 소멸. 그럼 무슨 자? 의무자. 소유자는 갑에게 돌아갔다, 안 돌아갔다? 돌아갔다. 그럼 이 속에 무슨 자? 권리. 그러면 3번에서 2번을 뭐 시켰다? 말소. 그럼 소유자는 누굽니까? 이제 갑. 갑의 소유권을 다 찾았잖아요. 빨리 맞다고 그랬어요? 맞죠? 이제 요겁니다. 1번에서 2번으로 소유권이 넘어갔는데 3번에서 2번을 말소시켰다 이 말. 그런데 이 말소가 잘못된 거예요. 잘못됐으니까 원상으로 회복한다. 그럼 몇 번이 옵니까? 2번. 누가 옵니까? 을. 그럼 을은 소유권을 다시 찾았다 안 찾았다? 찾았지. 그럼 이쪽이 무슨 자? 권리자. 이쪽이 무슨 자? 의무자. 자,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합니다. 갑에게서 을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 매도인이 의무자, 매수인이 권리자. 오더와이더 오. 자, 문제 봐서 갑에게서 을로 넘어갔던 등기가 원인 무효여서 말소 등기를 합니다. 누구께 말소가 됩니까? 을. 그럼 말소를 할 때 이걸 지우죠. 그러면 을이 의무자, 갑이 권리자. 오더와이더 오. 다시
갑에게서 을로 넘어갔던 등기가 불법 말소되어서 원상으로 회복합니다. 누구께 회복이 됩니까? 을. 다시. 갑에게서 을로 넘어갔던 등기가 불법 말소되어서 원상으로 회복합니다. 누구께 회복이 됩니까? 그럼 을이 무슨 자? 권리자. 갑이 무슨 자? 의무자. 요게 자꾸 쑥달이 되셔야 돼. 됐죠? 그러면 여러분들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보세요. 갑에게서 을로 넘어갔던 등기가, 그럼 소유자는 누굽니까? 을. 원인 무효여서 말소가 됩니다. 누구께 말소가 됩니까? 그럼 을이 의무자, 갑이 무슨 자? 권리자. 그럼 다시 갑에게서 을로 넘어갔던 등기가 불법 말소돼서 누구께 말소가 됐습니까? 원상으로 회복합니다. 누구께 회복이 됩니까? 그럼 을이 무슨 자? 권리자. 갑이 의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다, 안 됐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더 하는데, 하나만 더 하는데, 요거는 하나를 더 해야 되는데, 자, 이리 와보세요. 호칭 정리합니다. 1번의 소유자 갑,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저당권 설정자는 누굽니까? 가. 저당권자는 누굽니까? 을. 자, 여기서 이 사람이 저당권 무슨 자? 설정자. 이 사람이 무슨 자? 저당권자.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다시 할게요. 이 사람이 시작. 저당권 설정자. 을이 무슨 자? 저당권자. 그냥 쉽게 할게요. 갑이 이 집을 은행에 담보로 잡히고 돈 1억 빌려 쓸 수 있다. 그러면 갑을 자 시작. 저당권 설정자. 은행이 시작. 저당권자. 요까지 됐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갑이 이 부동산을 병에게 매매할 수 있다. 있죠. 흔히 말하는 저당된 부동산 매매도 돼야 안 돼요? 돼. 그럼 이 병을 제3취득자. 됐죠? 자, 호칭 정리합니다. 갑은 시작. 저당권 설정자. 을은 저당권자. 병은 제3취득자. 그래가 이제 이 저당권을 말소하는 거예요. 말소. 그러면 이제 쉽게 해봅시다. 병은 저당된 부동산 샀다, 안 샀다? 샀다. 저당권을 껴안았다, 안 껴안았다? 껴안았다. 그럼 이 사람이 이제 채무자지. 맞아요? 네. 그럼 이제 병이 돈 갚았지. 갚았다면 이거 지어야 돼, 안 지어야 돼요? 지어. 맞아. 그럼 이 사람이 무슨 자? 의무자. 병이 무슨 자? 권리자. 요까지 이해되죠? 네. 그러면 요래 말소하면 돼야 안 돼요? 돼. 답입니다. 요래 말소하면 돼야 안 돼요? 이게 답이다. 말소해도 돼. 그러면 병은 저당된 부동산 샀다, 안 샀다? 샀다. 그럼 병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저당권은 혹이다, 호가이다? 호! 그럼 병은 가만히 있는데 갑하고 을이 이걸 말소시켜줘. 그러면 병은 가만히 있어야 된다, 말소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 요래 말소해도 돼, 안 돼요? 돼. 요래 말소해도 돼. 자, 짚어는 봅니다. 이거 말소죠. 그럼 이쪽이 무슨 자? 의무자. 이쪽이 뭐다? 권리. 이쪽이 무슨 자? 권리자. 이쪽이 무슨 자? 의무자. 됐죠? 자, 그러면 요래 말소해도 돼, 안 돼요? 돼. 요래 말소해도 돼. 답! 요래 말소하면 돼, 안 돼요? 그럼 둘 다 무슨 자고? 권리자지. 둘 다 권리자예요. 그러니까 요래는 오더와이더 요래는 뭐다? 요래하는 요 두 사람이 이걸 말소한다. 그건 안 되는 거지. 어라고 같이 해야 된다. 같이 안 해야 된다. 같이. 그럼 이걸 문자로 해야 됩니다. 갑이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한 후 병에게 매매를 하였다면 저당권 말소 등기를 할 때 제3채권자가 등기 권리자, 저당권자가 등기 의무자, 오더와이더 저당권 설정자가 등기 권리자, 저당권자가 등기 의무자, 오더와이더 저당권 설정자와 제3취득자가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오됐다. X. 됐다, 안 됐다? 됐죠? 자, 통과. 여러분들 얼굴 표정을 보니까 조금 미흡한데 그래도 시간 관계상 통과를 시키겠습니다. 동의됩니다. 그 다음에 가등기는 이제 말 안 해도 되거든. 자, 이리 와보세요. 1번의 소유자 갑이 을에게 소유권 이런 청구권에 가등기를 했습니다. 의무자는 누굽니까? 권리자는 누구다? 을. 됐죠? 그래도 소유자는 누구다? 갑은 제3자 병에게 매매할 수 있다. 있죠. 그러면 을이 본등기할 때 의무자는 갑이다, 병이다? 권리자는 누구다?
권리는 누구다? 을. 다시 했어요. 자, 그럼 이제 시험해 볼게요. 갑이 을에게 소유권 잃은 청구권의 가등기를 한 후 병에게 매매를 하였다면 본등기를 신청할 때 갑이 등기 의무자, 을이 등기 권리다. 오더와이더 O. 제3세력자가 등기 의무자, 을이 등기 권리다. 오덱스다 X. 그러면 누구하고 해야 된다? 갑하고 을. 가등기는 약혼이다, 약혼 아니다? 약혼. 본등기는 결혼이다, 결혼 아니다? 결혼. 약혼의 대상자와 결혼의 대상자가 같아야 된다, 달라야 된다? 같아야 됩니다. 그럼 가등기를 누구하고 했다? 갑하고 을. 그럼 본등기도 누구다? 갑하고 을. 가등기 때 의무자가 누구다? 갑. 그럼 본등기 때도 의무자가 누구다? 갑. 똑같아야 된다고 그랬죠. 됐다, 안 됐다? 됐다. 잘했어요. 통과. 자, 그러면 이제 단독 신청으로 갈게요. 여러분들 책에서 529페이지를 잠깐 한번 볼게요. 동그라미 2번을 보세요. 그래가 단독 신청하는 거는 기억부터 쭉 해가 많이 나와 있어요. 많이 나와 있는데 이런 거는 물을 때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냥 소유권 벌어넘기는 단독 신청한다. 소유권 벌어넘기 말소 등기는 단독 신청한다. 이래냅니다. 그런데 안으로 들어가는 거는 판결서는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528페이지에 이번에 동그라미 1번에 확정 판결 나와야 안 나요? 나와.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안으로 들어가는. 그러면 이리 오세요. 자, 이리 오세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봅니다. 자, 요렇게 되어졌어요. 요렇게 되어졌어요. 자, 여기에 순위 번호가 있고 등기 목적이 있거든. 접수가 있어요. 등기 원인이 있어요. 권리자 기타.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1. 소유권 보존 등기 했어. 그러면 갑은 소유권 벌어내기 하고 등기필 정보를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지. 그럼 등기필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갑하고 을하고 매매합니다. 그럼 매도인 등기 무슨 자? 의무자. 매수인 등기 무슨 자? 권리자. 권리자인데 갑하고 을하고 매매합니다. 을이 매매 대금이 넘어갔어. 그럼 소유권 잃은 등기가 넘어가야지. 근데 갑이 매매 대금을 받고 등기를 안 넘겨주니까 을이 소송을 걸 수 있다, 없다? 있죠. 그럼 소송을 걸었다면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보세요. 갑하고 을하고 매매를 했던 매매 계약서가 있거든. 그 계약서 속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 넘어가는 날짜가 나옵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주고받았다면 영수증도 주고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지. 그거를 가지고 을이 소송을 걸면 이긴다, 진다? 이기지. 그게 성소한 등기 권리자가 판결서를 가지고 소유권 잃은 등기를 단독 신청할 수 있다. 자, 요때 판결이 무슨 판결이다? 이행 판결이다. 그 말은 등랍니다. 이행이라는 말은 너 언제까지 등기 줘라, 언제까지 등기 받아 가라, 해라. 이게 이행 판결입니다. 그럼 시험에는 이행 판결이 무엇이냐를 묻는 게 아니고 이행 판결은 등기해야 물건이 변하느냐 안 해도 변하느냐를 묻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을이 소송에서 이겼어. 판결서 받았어. 소유자는 누굽니까? 갑이지. 그 말은 등기를 해야 소유권이 변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했어요? 네. 을이 소송에서 이긴 것만으로서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뭘 해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등기해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요까지 됐죠? 네. 그러면 기억으로 갑니다. 기억됐어요? 자, 그 다음에 니은으로 갑니다. 여기서 판결은 죽었습니다. 이행 판결. 의미하나 확인 판결 포함되지 않지만, 자, 죽었습니다. 공유물 분할 판결. 의한 등기는 단독으로 신청할 수마다 있다. 잠깐만 요리를 와보세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답은 이겁니다. 자, 이리 오세요. 저는 봅니다. 성소한 등기 의무자가 판결서를 가지고 성소한 등기 권리자가 판결서를 가지고 소유권 잃은 등기를 단독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때 판결은 무슨 판결이다? 이행입니다. 그러면 형성 판결이나 확인 판결은 해당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예외 하나 있다. 그 예외가 그게 무슨 판결이다? 공유물 분할 판결. 여러분들 공유물 분할 판결은 형성 판결이다, 이행 판결이다? 형성. 자, 칠판을 보세요. 요리하세요. 요 토지를
갑하고 을하고 공동 소유합니다. 공동 소유. 그러면 갑이 분할해달라고 소송을 걸었어요. 그러면 갑을 무슨 거? 원고, 을을 무슨 거? 피고. 그럼 판사가 이렇게 합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은 동쪽 100제곱미터는 을의 소유로 한다. 서쪽 100제곱미터는 을의 소유로 한다. 땅 두드리기만 두드리면 각자 소유권 취득한다 하지. 이런 판결이 무슨 판결이다? 형성. 그러면 형성 판결만으로 소유권 취득했다 안 했다? 했지. 그럼 요것만 치면 갑이, 요것만 치면 을이 소유권 이런 등기를 해가 가면 돼? 안 돼요? 돼. 그러면 공유물 분할 판결은 예외적으로 형성 판결이지만 등기할 수마다 있다. 그럼 지금부터 요령을 이야기할게요. 출제위원이 형성 판결이 무엇이냐? 공유물 분할 판결이 무엇이냐라는 시험 문제는 없습니다. 이거는 민법이에요. 우리가 배우는 거는 공유물 분할 판결이 무엇이냐를 묻는 게 아니고 공유물 분할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할 수 있냐만 묻는다 이 말입니다. 됐죠? 네. 그러면 공유물 분할 판결은 형성이다, 이형이다? 형성. 이미 소유권 취득했다, 안 했다? 이미 소유되다, 소유. 그럼 그 글자는 전부 다 시작,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부 다 끝글자는 시작, 있다. 이래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조금 있다가 쏘가 넘어가는지 아닌지 확인하겠어요. 그 다음에 디귿으로 갑니다. 리얼로 갑니다. 디귿은 상관없어요. 제 손을 잠깐만 보세요. 공부를 할 때 상속인이 떴어. 끝글자는 시작, 있다. 전부 다 있다잖아요.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제 말 들어보세요. 상속이라는 말이 떴다는 말은 아버지 돌아가셨다, 안 돌아가셨다? 그럼 죽은 자도 등기할 수 있다, 없다? 됐죠? 그럼 상속은 등기해야 물건에 변한다, 안 해도 변한다? 그럼 이미 소유권 취득했다, 안 했다? 그러니까 사망자가 나오면 전부 다 상속인이 들어가는 것이고 상속인이 뜨면 그 글자는 전부 다 시작, 있다. 그럼 공부를 하는 거다, 안 하는 거다? 안 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이런 거는 답으로 만드는 게 아니거든. 오지선다행이니까 지문으로 들어가는. 그래 제가 좀 전에 그랬잖아요. 공유물 분할 판결이 뜨면 한 번만 더 하면 공유물 분할 판결이 무엇이냐라는 시험 문제는 없다니까. 공유물 분할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할 수 있냐만 묻는다니까. 우리는 절차법이니까. 오케이? 근데 이미 소유권 취득했다, 안 했다? 그러니까 그 글자는 전부 다 시작, 있다. 그러면 또 한번 해볼게요. 토지 수용을 원인하는 소유권 이르는 기회입니다. 그때 있다. 오더와이더? 오지. 토지 수용은 186이다, 7이다? 7이지. 이미 소유권 취득했다, 안 했다? 그럼 그 글자는 시작, 있다. 이렇게 놓는 거지. 그럼 그 과정을 다 공부하고 있었구나. 제 책임이 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리얼로 갑니다. 확정 판결만 줄 것이에요. 옆에 갑니다. 확정 대리안엔 줄 것입니다. 가집행 선고 위에다가 X. 여러분들 상식으로 보세요. 판결서를 가지고 갈 때는 확정된 걸 가져가야 돼요. 아직 확정 안 된 걸 가져야 돼요. 확정. 그럼 가집행은 아직 확정이 됐다, 안 됐다? 안 됐지. 그럼 등기할 수 시작 없다. 자, 미음을 잠깐 보세요. 공정정서 줄 것이에요. 공정정서. 끝에 없다만 동그라미 치세요. 자, 칠판을 보세요. 공시법 수업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화해조서, 조정조서, 인락조서입니다. 그 다음에 공정정서입니다. 자, 칠판을 보세요. 여기에 화해조서, 조정조서, 인락조서, 공정정서. 글자가 같아 다르다? 다릅니다. 그러면 이제 답 먼저 할게요. 화해조서, 조정조서, 인락조서를 가지고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시작. 있답니다. 없다라는 표시는 없어요. 그 말은 화해조서, 조정조서, 인락조서는 판사가 작성하는 겁니다. 판사가 작성하니까 판결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저 가지고도 등기가 다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랬잖아요.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어. 화해조서죠. 오케이? 그럼 다른 말로 할게요. 서면자, 칠판을 봅니다. 서면자가 붙으면 개인이 작성하는 서류예요. 개인이. 조서자가 붙으면 관공서에서 작성하는 서류예요. 관공서. 오케이? 네. 여러분들 피의자 신문조서 들어본 적 있다, 없다? 있다. 그 경찰서에서 작성을 하잖아요. 관공서에서 하잖아요. 다시.
이 글자 읽어보세요. 시작. 서명, 시작. 조서. 글자가 같아, 다르다? 다르지. 그러니까 요거는 요 글자가 붙으면 개인이 작성한 거고, 요 글자가 붙으면 관공서에서 작성한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요 세 개는 판사가 작성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소송이 들어오면 판사가 재판부터 먼저 한다. 둘이를 불러다가 화해부터 시킨다. 화해를 시키잖아요. 그럼 화해했어. 끝나면 돼요, 안 돼요? 문서로서 남겨야지. 문서로서. 맞다. 그 문서는 누가 작성한다? 판사가 작성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시험에 칠판을 보세요. 화해조서, 조정조서, 인락조서가 무엇이냐를 묻는 문제는 없어요. 이거 가지고 등기할 수 있냐를 묻는다 이 말입니다. 할 수 시작. 있다. 조정조서 무슨 말인지 안다 모른다? 제가 옛날에 이렇게 말했죠. 옛날에 텔레비에 부부 클리닉 사랑과 전쟁 있답다 있죠. 거기에 신구 선생님이 마지막에 4주간의 조정 기간을 드리겠습니다. 4주 후에 뵙겠습니다. 그런 대사가 있어 없어요? 여러분들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 있죠.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은 여기에 신구 선생님 있죠. 이거는 판사입니다. 판사. 현직 판사입니다. 요게 정일이 씨하고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 이 사람은 조정위원입니다. 조정위원. 그럼 여기에 당사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렇죠. 그러면 여기 판사가 양육비는 어떻게 하고 재산분할은 어떻게 하고 조정해준다 안 해준다? 그게 조정조서예요. 뭐 아무 의미 없어요. 대려 인정하고 성납했다. 판사가 너 이렇게 해라.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네. 그러면 단만에 이야기합니다. 공정사무소에서 공정받았다는 소리 들어본 적이 있다 없다? 있다. 결론입니다. 공정사무소는 관공서 이단이다. 아니다. 그럼 이거 가지고는 등기할 수 없다. 이렇게 놓는 거예요. 됐죠? 네. 통과. 그 다음에 이제 비협은 그냥 간단하게 합니다. 끝에 있다면 동그라미 쳐서요. 판결서를 받았다면 기간에는 제한이 없어요. 오늘 판결서 받았죠? 10년 있다가 등기해도 받아준다 안 받는다? 받아준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엇하고 이형을 봅니다. 시엇하고 이형. 제가 지금 다 이야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시엇을 보세요. 시엇을 봅니다. 성소한 등기 의무자 줄 것을 한 칸 밑에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오더와이다? 오더 엑스다? 지금 그 글자가 O로 돼 있잖아요. 하나만 해볼게요. 요리 오세요. 등기필 정보 제공은 의무자가 한다? 권리자가 한다? 그럼 성소한 등기 의무자는 제출해야 돼, 안 해요? 해요. 그럼 성소한 등기 권리자니까 제출한다, 안 한다? 안 하지. 통과.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이형으로 갑시다. 이행 판결이든 형성 판결이든 등기원인 정보로서 줄 것입니다. 확정 판결 정본. 옆으로 갑니다. 작은 글자로 확정 증명서 줄 거죠. 확정 증명서. 제가 다만 동그라미 치세요. 화해조서는 한 칸 밑에 없다. 그럼 잠깐만 요리로 보세요. 칠판을 보세요. 공부할 때 그냥 요리 공부를 합니다. 상식으로 푸세요.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를 신청하죠. 그럼 판결서 들고 가야 돼요? 안 들고 가야 돼요? 당연히 들고 가야 돼요. 그 다음에 확정 증명서도 가지고 가야 돼요. 판결이 확정됐다는 증명서도 가지고 가야 돼요. 그럼 제 손을 보세요. 졸업장도 가지고 가고 졸업증명서도 가지고 가야 돼요.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느냐면 칩을 하나 봅니다. 지방법원이 있고 고등법원이 있고 대법원이 있어요. 자, 지방법원에서 그냥 간단하게 합시다. 10년의 판결을 때렸어. 오케이? 자, 판결이 확정됐다 안 됐다? 괜찮습니다. 야단 안 칠 테니까 됐다 안 됐다? 안 됐지. 항소할 수 있다 없다? 있지. 항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항소 기간 안에 항소를 안 했어. 그럼 확정이 됐다 안 됐다? 됐다. 그러면 항소할 수 있죠. 그럼 이제 고등법원으로 가죠. 오케이? 네. 그럼 여기서 뭐 또 10년이 때려졌다. 판결이 확정됐다, 안 됐다? 대법원으로 상고할 수 있잖아요. 그럼 아직 확정이 안 된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럼 이제 대법원에서 10년이 확정이 돼서 이제 확정됐다, 안 됐다? 됐다. 그러면 여기서도 확정이 될 수도 있고, 여기서도 확정이 될 수도 있고, 여기서도 확정이 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등기소 등기관은 어딘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정증명서까지 가지고 오라. 요 말이에요. 오케이. 네. 그런데 칠판을 봅니다. 이거는 정상적인 판결서 이단이다? 아니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갈 때는 확정증명서를 가지고 갈 필요는 없다. 그렇게 표현해 두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지어서로 갑니다.
자, 이런 거는 이제 뒤에 가서 우리가 배울 거거든.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신청할 때 판결서 등에 금인 판결서에다가 줄 것이에요. 금인 줄 것이에요. 줄 것이에요. 그럼 요거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는 그냥 이렇게 외워버리세요. 어떻게 하느냐면, 자, 정리하면 이리 오세요.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를 신청, 이런 거는 그냥 외워버리는 겁니다. 토지거래허가서, 농지취득자증명서, 금인, 이해관계인의 성낙서, 이런 말 나오죠. 자,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합니다. 토지거래허가서 첨부해야 된다, 안 된다? 해야 됩니다. 농지취득자는 첨부해야 된다, 안 된다? 해야 됩니다. 판결서에도 금인을 받아야 된다, 안 된다? 받아야 됩니다.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이해관계인의 성낙 첨부해야 된다, 안 된다? 다 해야 됩니다. 자, 그럼 또 이야기할게요. 칠판을 보세요. 판결서는 사법부에서 내린다. 오더와이더 오. 이거는 사법부에서 내린다. 행정부에서 내린다. 행정부. 부처가 같아 다르다. 다르지. 이거는 사법부에서 내리는 거다. 이해관계는 별도로 있는 거다. 별도로 있는 거다. 그러면 칠판을 잠깐 조금 있다가 요거는 다시 할게요. 잠깐만요. 이리 와보세요. 괜찮아요. 이리 와보세요. 국어 시간입니다. 소송 아닙니다. 소송 아닙니다. 이게 토지거래 허가구 얘기입니다. 그럼 토지거래 허가서 첨부해야 된다, 안 된다? 해요. 자, 그런데 두 번째입니다. 갑하고 을하고 토지거래 허가구에서 매매를 했는데 갑이 매매 대금을 받고 등기를 안 넘겨줘. 그러니까 을이 소송을 걸 수 있다, 없다? 있다. 답입니다. 을이 소송을 걸은 건 토지거래 허가서 때문에 소송을 걸었다. 등기 안 넘겨주니까 소송을 걸었다. 등기. 그러니까 소송에서 이겼어. 그럼 이 사람은 판결서를 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단독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정리합니다. 을이 갖고 있는 판결서는 갑의 협조 없이 등기를 단독 신청할 수 있는 판결서이지 토지거래 허가서까지 면제해주는 판결서 이단이다? 아닙니다. 제출 다 해야 돼요. 또 모를 때는 이거는 행정부입니다. 이거는 사법부입니다. 부처가 같아 다르다? 다르다. 그럼 다 첨부해야 되는 거예요. 통과.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치읓이 나오네요. 그죠? 치읓하고 키역하고 묶었어요. 치읓하고 키역하고 묶었어요. 요거는 바로 뒤에서 공부를 할게요. 바로 뒤에서. 됐어. 그 다음에, 좋다. 그럼 여러분들 요리로 잠깐 와보세요. 그럼 바로 할게요. 요리 오세요. 요리 오세요.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를 신청할 때 제3자 이해관계 있는 제3자 행정관청의 허가서입니다. 행정관청의 허가서. 행정관청의 허가서를 모르겠거든. 좀 전에 토지거래 허가서, 농지취득자증명서, 금인이라고 딱 가져가면 됩니다. 자, 이랍니다. 요거 맞추면 합격입니다.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를 신청할 때 제3자의 허가서, 성낙서 첨부한다, 안 한다? 좋다, 놔둡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를 신청할 때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이해관계인의 성낙서 첨부한다, 안 한다? 한다, 안 한다? 좋다, 그럼 한다. 그럼 여기는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를 신청할 때 행정관청의 허가서를 첨부한다, 안 한다? 자, 이거 이제 정리합니다. 합니다. 하는데 판결서에 허가 내용이 기록돼 있어. 판결서에 허가 내용이 기록돼 있어. 그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이제 하이라이트입니다. 판결서에 허가 내용이 기록돼 있어도 그 등기가 무슨 등기일 때는 소유권 이전일 때는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다. 소유권 이전은 중요한 등기니까. 오케이? 네. 그러면 이런 거 전부 다 소유권 이전이다, 이전 아니다? 이전이잖아요. 토지거래 허가서가 소유권 이전이잖아요. 맞다. 맞아. 그럼 다 제출해야 됩니다. 그럼 이거는 제출할 필요가 없다. 그럼 제 말에 답을 하세요. 요거는 제3자죠.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 표현이 같아 다르다? 이거는 제3자니까 그 등기와 관계 있는 사람이다,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제출할 필요가 없지. 그런데 이해관계 있는 제3자라는 말은 그 등기와 관계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첨부해야 된다, 안 된다? 해. 그러니까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할 때도 이해관계는 성낙서는 들고 가야 돼. 오케이. 네. 그러면 잠깐만 요리라 보세요. 오늘 너무 깊게 들어가네요. 그죠? 이래 들어갈 필요 없는데. 자, 그럼 이제 하나만 더 해볼게요. 여러분들 법을 공부할 때 있잖아요. 제가 하나만 더 해볼게요. 우리 절차법은 과정은 크게 중시하지 않습니다. 결과만 중시합니다. 결과. 그럼 하나만 해볼게요.
갑하고 을하고 매매를 합니다. 매매. 그러면 갑은 매도인입니다. 인감 제출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면 을로 넘어갔어요. 근데 갑이 인감 제출 안 했어요. 그럼 각각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등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럼 인감 제출 해도 누구다? 을. 안 해도 누구다? 을. 그럼 이런 등기는 무효로 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은 왜 등기를 신청할 때 공동신청이고 등기필정보 인감 주소를 정면한 정보 왜 등기를 신청할 때 본인을 오라 대리인이 오라 하느냐 하면 그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바로 됐다 안 됐다? 그럼 이런 거 무효로 할 필요가 없지. 자, 그럼 칠판을 다시 보세요. 자, 다시 보세요. 자, 이렇게 들어갔어요. 소유자 누굽니까? 을입니다. 그럼 3번에서 2번을 말소시켰어요. 소유자 누구다? 갑. 3번에서 갑으로 이전을 시켰어요. 소유자 누구다? 갑. 이래 해도 갑입니다. 이래 해도 갑입니다. 갑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데는 문제될 거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요게 이제 이해가 된다면, 자,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하고 을하고 가장 매매를 해서 소유권을 을에게 넘겼어. 그러니까 갑이 을에게 넘기면서 5년만 네가 딱 관리하고 있다가 5년이 딱 지나면 내한테 다시 돌려도 이렇게 가장 매매 넘겼대. 자, 등기부상의 소유자는 누구다? 을은 병한테 저당권을 설정했다 이 말은 정한다. 그러면 이 병은 갑하고 을하고 가장 매매한 사실을 몰라 선이다 악이다? 선의의 제3자 보호한다 한다? 한다. 이제 원점으로 갑니다. 갑이 5년만 있다가 돌려달라고 하면서 몇 개 났거든. 근데 이제 5년이 됐어. 그럼 갑은 을한테 가서 야 이제 나한테 돌려달라 해. 근데 을이 우리들 합니다. 화장실에 들어갈 때 나올 때 기분이 같아 다르다? 다릅니다. 그 5년이 지나니까 돌려달라니까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이 돌려달라고 소송을 걸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아니면은 이게 가장 매매는 무효다 무효이다? 무효니까 말소시켜달라고 소송을 걸 수도 있다 없다? 있지. 말소시켜달라고 소송을 걸었어요. 그럼 갑이 소송에서 이겼어. 그럼 이거 말소시키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말소가 되면 이것도 죽어요 안 죽어요? 죽지. 이 사람이 무슨 관계이다? 예? 따라서 이걸 말소할 때는 이 사람의 성낙서가 들어가야만이 말소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러면 저는 거창하게 말했지만 여러분들 공부는 너무 쉬운 겁니다. 판결서 가지고 등기할 때 제3자의 성낙서는 X, 이해관계인의 성낙서는 O, 행정관청의 허가서는 O. 그러나 행정관청의 허가 내용이 판결서에 기록되어 있다면 X. 그러나 소유권 이전일 때는 무조건 제출을 한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됐다 안 됐다? 되죠. 그 다음에 이제 피업으로 갑니다. 요거는 자 요리로 잠깐만 와보세요. 요거는 필기를 잠깐만 요렇게 해볼 때 자 요리로 오세요. 자 이럽니다. 갑하고 을하고 1월 2일 날 이 집을 사고 파는 매매를 했어요. 근데 을이 매매 대금을 넘어갔어. 근데 갑이 매매 대금을 받고 등기를 안 넘겨주니까 을이 소송을 걸었습니다. 소송을 걸면 판결서가 나와야 안 나와요? 나와. 그럼 보세요. 7월 1일 날 판결이 선고가 됐거든. 그러면 요 판결서에 갑하고 을하고 매매한 날짜가 나올 거냐 안 나올 거냐 이 말입니다. 상식선에서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그러면 요 날짜를 여기다가 그대로 써라 이 말입니다. 소유권이 요 날짜를 여기다 그대로 써라 이 말입니다. 그럼 요거를 쓰는데 다시 합니다. 이게 안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요 날짜를 여기다가 써라 이 말입니다. 그럼 요거를 문자로 해야 됩니다. 자, 1월 2일 있죠? 요게 법률 행위 뭐다? 일자. 매매가 시작 법률 행위. 됐죠? 7월 1일은 판결 무슨 일자? 선고 일자. 요거는 무슨 판결? 확정 판결. 그죠? 그러니까 공부는 이걸 그리지 말고 요 그림을 그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혼자서 공부할 때 이해됩니다. 자, 이를 문자로 만들게요. 판결서에 등기 원인일자가 기록되어 있다면 등기 원인은 법률행위, 원인일자는 법률행위일자. 어드와이더 O. 판결서에 등기 원인일자가 기록되어 있지 않다면 등기 원인은 확정 뭐다? 판결. 원인일자는 시작 확정 판결 선고일자.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됐죠? 네. 시험에 놓은 적은 없는데 그렇게 이제 풀어가는 겁니다. 됐습니까? 네. 통과.
그 다음에 그 밖에 단독 신청은 있잖아요. 이제 그대로 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소유권 보존 단독이다, 공동이다, 단독이다. 맞죠? 네, 그 밑에 옵니다. 상속은 단독이다, 공동이다, 단독. 합병에다가 동그라미 쳐서. 이럴 때는 모를 때는 이래 하세요. 회사가 합병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가 니은 옆에다가 187이라고 적었어요. 187. 회사 합병은 187이 적용이 됩니다. 쉬운 말로 해볼게요. 종은행과 신한은행이 합병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합병만 딱 해버리면 종은행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은 신한은행으로 등기해야 넘어간다. 안 해도 넘어간다. 안 해도 넘어간다는 건 신한은행이 자동으로 소유권을 들어갑니다. 그럼 나중에 종은행에서 신한은행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는 신한은행 혼자 가서 한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네. 그 밑에 옵니다. 수용, 니은 뒤끝 묶었어요. 수용은 186이다, 7이다, 7. 그럼 리얼로 갑니다. 리얼 옆에다가 150페이지라고 적었어요. 550페이지. 550페이지. 자, 제 손을 한번 볼게요. 신탁 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 등기는 수탁자가 단독 신청한다. 수탁자가 단독 신청하지 않으면 위탁자, 수익자가 대위 신청할 수 있다. 여기까지는 돼 있다, 안 돼 있다? 이제만 이해했어요? 그건 좋다. 550페이지에서 배울게요. 네. 그 밑에 내려옵니다. 리얼 비업 묶으세요. 리얼 비업은 표제부라고 썼어요. 부동산 표시, 표제부다, 표제바이다, 표제부. 멸실등기, 표제부다, 표제바이다, 표제부. 시어서로 갑니다. 사망자만 딱 줄 것이에요. 사망. 그러면 사망이라는 말이 들어갔다는 것은 어느 한쪽이 죽었다, 안 죽었다? 죽었죠. 그 다음 밑에 옵니다. 2형입니다. 등기 의무자의 소재불명입니다. 소재불명이라면 공시채고 절차를 거쳐 채권 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신청할 수마다 있다. 들어본 적 있다, 없다? 답이 나와 있잖아요. 의무자가 소재불명. 되죠? 그 다음에 혼동이죠. 혼동은 단독이다, 공동이다? 단독. 그 다음에 치읓, 키역 묶었어요. 치읓, 키역 묶어가지고 564페이지라고 적으세요. 564페이지. 그 다음에 티엇 있죠. 티엇은 568페이지. 568페이지.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피업입니다. 규약상 공용 부분이죠. 밑에다가 표제부라고 썼어요. 표제부죠. 자, 그러면 규약상 공용 부분의 공용 부분 실력자 명의의 소유권 보존입니다. 옛날에 요거는 여러분들 이렇게 시험 문제를 냈죠. 자, 저입니다. 규약상 공용 부분을 폐지하면 그 부동산을 취득한 자는 자기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한다. 소유권 보존 등기한다. 보존이니까 단독이다, 공동이다. 단독. 통과 한 장을 넘깁니다. 자, 조금 쉬었다가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 좀 쉬겠습니다.